하루라도 빨리 좋은 직장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언니를 찾을 수 있게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가끔 언니의 부재가 우리 가족들을 때때로 무너뜨리는 순간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남은 가족끼리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경찰대로 진학을 했고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되어서 직접 언니를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언니를 못 찾고 있는 건지,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경찰대 입학하는 날 저도 부모님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자랑스럽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빠를 보면서 샘솟더라고요. 부모님 역시 참 미안해 하셨어요. 자신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부모여서 오빠랑 제 인생까지 다 앗아가게 한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평범한 회사원이 됐습니다. 사실 오빠처럼 경찰이나 언니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다 보니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하게 대학 나와 취업 준비를 했고 목표하던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가족들은 언니를 찾으러 다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엄마를 애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입양 가족을 찾아주는 단체의 DNA도 등록해놓고 저와 똑같이 나이를 먹었을 언니의 모습을 추정해주는 폴리스케치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실 우린 쌍둥이라 언니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 한들 저와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엄마는 제가 아닌 언니의 얼굴을 따로 갖고 싶어 하셨고 그런 엄마의 뜻을 존중해서 참여했어요. 그러던 중 오빠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저 역시 좋은 짝을 만났어요. 제가 결혼하던 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결혼 너무 축하해 내 딸. 근데 우리 미영이는 결혼을 했을까 모르겠다. 엄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며 너무 행복해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하셨어요. 아마도 저를 보며 언니가 자꾸만 아른거렸나 봐요. 저 역시 세상 어딘가에 있을지 없을지도 확인할 수 없는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결혼하는 날 엄마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은 왜 저렇게 우나 싶었을 거예요. 딸이 어디 팔려가나 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행히 시댁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희 집안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저희 부모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울지 말아야 했었는데 아무튼 결혼식 날 온통 눈물바다였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 둘 다 부모님의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고 그러면서도 모두가 언니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정하는 누군가는 그만하면 됐다. 평생 찾고 살았으면 됐다. 이 정도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거면은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 거다. 라는 말을 조언해 주듯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꾸준히 언니를 찾으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희귀혈액병 협회에서 어느 날 수혈 좀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더군요.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저처럼 희귀혈액병이라 혈액이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수술이 급하다고요. 또 적십자에서도 문자가 따라왔습니다. 헌혈 좀 해달라고요. 사실 제가 남들이 희귀하다는 RH- 혈액형을 갖고 있었거든요. RH- 중에서도 제일 희귀하다는 RHAB형이에요. 제가 원래 성인이 될 때까지도 제가 그렇게 희귀한 혈액형인지 모르고 살았다가 대학생 때 제가 RH- 혈액형이란 걸 알게 되었죠. 못 모르고 봉사시간 인정받으려고 헌혈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긴급 헌혈이 필요한 경우 연락해도 되냐는 말에 제가 동의를 했었고 혹시 몰라서 희귀혈액병 협회에도 따로 가입을 했죠. 국내에서 워낙 희귀한 혈액이다 보니 위급한 상황에 서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언니도 한몫했어요. 국내 어딘가에 있을 줄 모르는 언니가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면은 제 피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린 일량성 쌍둥이니까 언니도 RH-AB형일 게 분명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저기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놨었는데 수혈이 필요하다고 그러기에 당장 병원으로 헌혈을 하러 갔죠. 얘기 들어보니 환자가 외국인이라 하던데 한국에 와서 사고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외국에서는 RH가 그렇게 희귀한 혈액형이 아니라던데 국내에선 희귀하다고 하니 분명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뿐만 아니라 협회 사람들 여럿이 가서 헌혈을 해주고 돌아왔다고 들었고 그 후에는 별 생각 안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협회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에 저랑 다른 사람에게 헌혈을 받았던 그 환자가 저의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였어요. 평소 협회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저는 그 자리에 나갔고 몇몇 얼굴 아는 사람들과 아는 척을 있는데 갑자기 주변이 술렁거리더라고요. 뜬금없이 다들 왜 이렇게 소란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는데 몇몇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며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똑같은데? 뭐야 둘이? 자매인가? 난데없는 말들에 영문을 모르던 전 인사를 하며 식당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을 봤고 그 사람을 본 순간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저와 정말 똑 닮은 여자가 입구 쪽에 서 있었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심장이 쿵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저를 보며 술렁거렸는지요. 그리고 그 여자 역시 절 보더니 흠칫하고 놀랐어요. 어찌나 똑같던지 다른 거라곤 피부색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피부 태닝을 했는지 아주 짙었었거든요. 우리가 혹시 도플갱어인가요? 여잔 절 보며 신기한 듯 웃으며 영어로 물었고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여자에게 시선조차 뗄 수 없었죠. 근데 그 여자는 그런 저를 보며 의아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저러지 싶은 표정으로 절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 우리 언니라면은 날 몰라볼 리가 없을 텐데 절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어떤 당혹감도 표정에서 읽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언니 같은데 나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술렁거리는 사람들 눈치에 전 다시 정신을 차렸고 얼른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